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8번 시드 마이애미에게 시리즈 리드를 내준 미러키 벅스. 동부 컨퍼런스 최강자의 자존심이 구겨진 가운데 오매불망 기다리던 에이스의 복귀가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1번 시드의 저력을 보여줘야 하는 미러키와 지미 버틀러의 플레이오프 모드를 내세운 마이애미의 4차전. 아데토쿤보의 복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유의 트랜지션 레이업으로 첫 득점을 기록한 쿤보는 케일럽 마틴의 수비를 한 차례 붕괴시킨 데 이어 이번엔 엔드원 플레이까지 만들어내며 자신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팬들에게 알려줬죠. 돌아온 에이스의 초반 폭발 속에 리드를 잡는 미러키. 하지만 마이애미에는 이번 시리즈 내내 역대급 1쿼터를 펼치고 있는 지미 버틀러가 있었습니다. 한때 원정팀은 12점 차까지 달아나기도 했지만 지미 버틀러의 득점쇼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아데토쿤보의 블록을 무력화시키는 덩크를 꽂은 그는 상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3점에 이어 1쿼터 중반 구간에서 연속 9득점을 몰아치며 자칫 처질 뻔한 팀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내심 낙승을 기대했던 미러키로서는 아쉬운 상황이었고 버틀러의 득점력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20점 6개의 야투를 모두 성공시킨 지미 버틀러. 쿤보에게 휴식을 부여한 미러키는 선수들의 고른 득점으로 주도권을 놓치진 않았으나 버틀러의 쇼타임이 끝난 것은 아니었고 그의 1쿼터 최종 기록은 충격과 공포의 22득점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버틀러의 플레이오프 퍼포먼스. 결국 미러키는 아데토쿤보 카드를 다시 꺼냈고 쿤보는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패스는 물론 위력적인 골밑 존재감까지 보여주며 자신의 이름값을 해냅니다. 사실 1쿼터 활약만 비교한다면 버틀러의 판정승이었지만 버틀러가 22점을 올리는 동안 동료들의 지원은 고작 6점이었고 오프닝 쿼터는 미러키의 우세로 종료됩니다. 이후 버틀러가 없는 구간에서 덩컨 로빈슨이 의외의 3점 지원을 해주며 접전 양상은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데토쿤보의 활약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죠. 마이애미에서 쿤보를 정상적으로 제어할 선수는 마땅치 않았고 그러자 홈팀은 이른 타이밍에 버틀러를 내보냅니다. 이후 야투난조에 빠진 두 팀의 득점이 정체되던 상황. 이 와중에도 미러키는 강력한 공격 리바 장악과 함께 아데토쿤보를 내세우며 리드만큼은 놓지 않습니다. 조금씩 두 팀의 격차가 벌어지던 시점 버틀러는 할러데이의 끈질긴 수비에 한 차례 가로막혔죠. 마이애미로서는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었고 그나마 홈팀은 선수들의 나쁘지 않은 외곽 지원 속에 힘겹게나마 일전 간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1쿼터에 비해 버틀러의 존재감은 줄어든 상태였고 미러키는 추격은 허용했으나 7점 차를 유지한 채 2쿼터를 마칩니다. 물론 전반전 전체를 놓고 보면 두 팀 에이스의 활약은 대등했고 결국 이 선수들의 대결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았죠. 3쿼터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야 하는 미러키였습니다. 공격에서 큰 존재감이 없던 할러데이와 미들턴이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미러키의 리드폭이 벌어지는 사이 마이애미 또한 부진에 허덕이던 아데바요가 그나마 힘을 내주며 따라붙는 듯 보였지만 전반전에 괜찮았던 선수들의 외곽 지원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 와중에 아데바요는 로페즈에게 큰 굴욕을 당합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로페즈의 벽이 느껴진 장면이었죠. 다시 13점 차로 벌어진 간격. 결국 홈팀에서 힘을 내야 할 선수는 지미 버틀러였고 그는 할러데이를 상대로 공격은 물론 블록까지 해내며 마이애미의 눈물나는 추격을 이끕니다. 자비가 없던 미러키는 여전한 골밑 우위를 앞세웠지만 버틀러는 로페즈의 파울과 함께 득점을 올려놓았죠. 에이스가 힘을 내자 잠시 주춤하던 아데바요도 살아났고 그는 자신에게 굴욕을 줬던 로페즈를 상대로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약간의 행운이 섞이긴 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장면. 이후 미러키가 10점 이상의 리드 수성에 나서면 마이애미가 어렵게나마 따라붙는 양상이 이어졌고 버틀러는 힘든 와중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그렇게 11점 차로 종료된 두 팀의 3쿼터. 마이애미가 포기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버틀러의 고군분투로는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파이널 쿼터에서도 미러키의 흐름은 계속되었고 원정팀이 풍부한 뎁스를 바탕으로 격차를 벌리는 동안 추격이 다급한 마이애미는 턴오버가 나오며 기세가 꺾입니다. 이 무렵 쿤보는 상대 견제를 역이용하는 패스게임을 구사했고 벤치에 있던 버틀러의 표정이 굳어지는 사이
쿤보는 트리플 더블을 완성하는 1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좀처럼 한 자릿수의 격차를 허용하지 않는 미러키 벅스. 결국 홈팀의 유일한 희망 버틀러가 모습을 드러냈고 로테이션에 따라 쿤보는 잠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러키는 에이스의 공백 속에 더 이상 달아나지 못했고 경기를 포기할 수 없던 마이애미는 버틀러의 훅샷으로 드디어 9점차 이내로 따라붙는 데 성공합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추격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미러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쿤보를 투입했고 미러키는 아데바요의 실책을 유도한 데 이어 쿤보와 로페즈가 합작한 엘리웁 플레이를 보태며 간신히 따라오던 홈팀의 사기를 크게 꺾어놓습니다. 이 시점 마이애미가 믿을 건 버틀러뿐이었고 그는 한 타이밍 빠른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더니 미들턴의 파울과 함께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마이애미에게 호흡기를 달아준 지미 버틀러. 이 장면으로 그는 어느새 40점 고지를 점령했고 크게 벌어지나 했던 승부는 투포지션 접점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유리한 쪽은 미러키긴 했으나 할러데이의 공격 시도는 라우리에게 가로막혔고 이를 놓치지 않은 마틴이 중요한 자유투를 유도해냈죠. 그는 침착하게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킨 이후 쿤보 앞에서 점퍼까지 터뜨리며 팀의 신스틸러 역할을 해냅니다. 마이애미의 믿을 수 없는 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타임을 신청하려 했던 쿤보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고 그의 턴오버는 버틀러의 역전 덩크로 연결되었죠. 종료 6분 전까지 12점의 열세에 있던 마이애미가 스코어를 뒤집은 순간 그 중심에 있던 선수는 단연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13대 0 런을 허용한 미러키는 쿤보의 엔드원으로 어렵게나마 리드를 다시 가져왔고 이후 케일럽 마틴과 드루 할러데이가 3점을 주고받으며 미러키의 아슬아슬한 2점차 우위가 유지되었습니다. 4쿼터를 지배하던 버틀러가 자유투를 뜯어내며 균형이 맞춰지나 했지만 경기 내내 좋은 패스를 뿌리던 쿤보가 팀의 리드를 유지시켰죠. 이제 두 팀에게 남은 시간은 1분 30초. 버틀러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Minute 23 to play. Jimmy for three. Got it! Miami leads it 110 to 109. Here comes Jimmy. Another three. Got it again! Jimmy Butler is amazing! Miami leads it! 슈퍼 클러치 상황에서 연속 5득점을 몰아치는 지미 버틀러. 슈퍼스타의 대폭발 속에 마이애미 구장은 열광에 빠졌고 어느덧 50득점을 기록한 버틀러는 팀을 구해내고 있었죠. 한동안 잊고 있었던 버틀러의 플레이오프 모드. 이 정도면 버블 시즌 파이널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네요. 물론 아직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긴 했으나 드루 할러데이는 케일럽 마틴의 수비를 뚫지 못하며 너무나도 뼈아픈 턴오버를 범하고 맙니다. 이후 버틀러는 관중들의 MVP 챈트를 받으며 자유투를 던졌고 시간에 쫓기던 쿤보의 공격마저 무의에 그쳤죠. 결국 승부는 에이스들의 4쿼터 활약에서 갈리고 말았네요. 더 이상의 잔여 시간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러키는 에이스의 전격 복귀에도 불구하고 버틀러 한 명을 막지 못하며 시즌 아웃 위기에 몰렸고 오늘의 히어로 지미 버틀러는 무려 56득점을 폭격하며 마이애미 역사상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득점은 물론 팀에게 시리즈 전적 3승 1패 리드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이클 조던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친 버틀러. 그의 플레이오프 모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